오늘 다른 것보다 제가 종목들을 뭐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찍먹 느낌으로다가 요거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것들이라서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애들이 어떤 부품을 만들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어떤 기업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는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한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이거는 조금 건들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고 일단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영 건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꽤나 독특한 구조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라고 하면 요게 SVIC라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펀드로 해가지고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서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좀 더 그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뭐 시모스 그 백플레인 뭐 이래가지고 요런 거 해가지고 마이크로 OLED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여기다가 이제 투자한 이유가 마이크로 LED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아마 이거는 일본 쪽으로 또 납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약 금액이 뭐 43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단은 뭐 내년까지 1년짜리 계약 요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무래도 마이크로 LED는 OLED 다음 OLED 넥스트, 그 우리가 VR, XR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언팩 행사에서 그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올해 XR 얘기 나온다. XR 우리 이제 하반기에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XR에는 마이크로 LED, 우리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도 들어가거든요. 마이크로 LED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요쪽은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히 움직임은 없는 모습인데, 이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마이크로 LED 쪽으로 해서 XR 관련주로는 구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엔진용 구동 시모스 백플레인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XR에 대해서 만드는 거고,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분이 투자되어 있다. 이게 그 대주주 봤을 때는 뭔데 이럴 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펀딩 형태로 투자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그 매출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고, 상장된 거 난 뒤에 실적이 오히려 상장 전보다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는 우리가 그 다른 거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조금 뭐 걱정되긴 하지만 XR 관련 이슈가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특이하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본인들의 펀딩으로 투자를 한 곳이다. 요거는 분류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의 기업이고, 원익이 지금 49% 들고 있고 삼성 없는데요 보실 수 있어요. 삼성 없는데요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분이 2%대예요. 2%대가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1티어, 우리 1티어 납품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소부장 기업들 지분 투자할 때 첫 번째에서 이제 투자한 기업이 원익홀딩스거든요. 그래서 이건 투자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한 기업이다. 근데 여기는 지주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원익홀딩스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게 원익 IPS의 분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 있는 지분이 꽤 많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에서는 원익홀딩스보다는 원익 IPS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겠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그 지주사가 아니고 사업회사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주의 1티어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에 납품되는 장비는 세메스 그리고 원익 이쪽에서 거의 뭐 다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은 이게 뭐 ASML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KLA 같은 미국 기업들의 장비, 글로벌 기업들의 장비가 많이 들어오지만, 또 일본 기업들의 장비가 많이 들어오지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메스랑 원익에서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익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삼성전자의 1티어, 삼성의 1티어 공급사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분
지분도 투자되어 있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둘 다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두 개의 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익은 삼성이랑 계속 어깨 걸고 같이 가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솔브레인 홀딩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했고요. 여기는 지주사 이슈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또 최근에 또 이게 또 2차 전지랍시고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일단 여기는 이제 지주사이고 그 다음에 대주주님이 75%나 들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그 엔캠이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막 이게 따라 올라간 게 엄청 커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라기보다는 여기는 투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투기예요. 여기는. 솔브레인의 지분 구조 그건 없고 이슈가 좀 그래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건 조금 차치해 놓으시고. 솔브레인 보시면은 솔브레인이 이게 최근에 조금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와 있다. 5.62% 이건 공시가 돼 있습니다. 피델리티 역시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솔브레인은 이것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이랑 인적 분할 한지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2020년도. 2019년도는 그거구나. 솔브레인 그룹이 그거였구나.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소부장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 유치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인적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솔브레인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포워드 PR이 14배입니다. 포워드 PR 14배고, 여기는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소재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공정용 화학, 요런 거 공정용 화학 케미컬을 많이 납품하는 거고, 얘네들이 과거에 이제 불소 관련된 이슈도 많이 좀 언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케미컬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HF 요게 이제 국산화를 했니 많이 얘기가 나왔고, 또 CMP 슬러리 그다음에는 프리시저라고 전구체 이런 거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매출이 76%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케미컬 이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2차 전지는 빼고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게 많다라는 점에서 솔브레인은 대표적인 삼성전자 직접 투자 플러스, 그리고는 이게 반도체용 케미컬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원익 IPS, 솔브레인은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어깨 걸고 같이 가는 기업이다.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볼만한 거는 어차피 반도체 케미컬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진세미캠입니다. 맨날 말씀드리죠.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랑 주가 방향도 매우 이제 일치해서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대주주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없어요. 이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분이 4.몇 %예요. 그 공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진세미캠이는 우리가 솔브레인이랑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브레인이랑.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했고요. 그리고는 이게 반도체용 케미컬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우리가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에서 소재랑 부품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재랑 부품은. 이거 왜냐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여기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게 소재나 부품이나 이게 많이 납품돼야 된다 정도로 체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소재나 부품은 같이 갑니다. 근데 장비주는 좀 달리 가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해야 되고, 장비주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거는 장비는 증설도 증설이고, 그 다음에는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 내의 소모품을 장비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소재와 부품주는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증산하면은 실적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장비주는 꾸준한 매출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모품이죠. 근데 꾸준한 매출이 이게 비중이 낮아요. 왜냐면은 그 증설 시즌에 장비 한 대 납품하면은 보통 이렇게 150억, 50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요것 때문에 꾸준한 이 매출, 소모품 매출은 나봤자 50억, 나봤자 20억 이런 식. 그러니 그쵸, 여기는 한철 장사지. 한철 장사. 그래서 소재 부품 쪽이 좀 더 이제 투자에서는 난이도가 쉬워요. 소재 부품이. 장비는 투자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는 구분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만한 기업은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KC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KC텍이가 여기가 삼성전자가 숨어 있어요. 여기도 3.몇 %?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KC 볼 때 KC텍이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싶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떤 거를 매출을 내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되는 요런 기업이다. 장비가 납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요런 거 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또 CMP 슬러리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솔브레인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마하는 장비 그리고는 연마하는 소재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닝 시스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장비주 중에서는 기술력이 조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기가 좀 쉽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다 정도. 그러니까 ASML 장비는 뭐 다른 데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KC텍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자릿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반면에 조금 부담되는 거는 얘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얘는. 그래서 KC텍은 투자를 하기에는 차라리 원익 IPS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거는 직접 투자했습니다. 한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도 장비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전자에 크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으니까 가는 놈이 더 가는 건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다 가는 놈이 더 가냐 그러면은 그건 좀 에바죠. 왜냐면 이게 400억 버는 회사가 HBM 몇 낀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20배가 넘어가면은 많이 비싸거든요. 거의 30배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물음표예요. 왜 올랐냐라는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있더라라는 거 정도는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종목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YC라고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11%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11% 들어와 있는 곳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뭘 만드냐 그러면은 테스터를 만듭니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애가, 이 이슈로 올라간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테크윙이죠. 그래서 이 YC라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웨이퍼 테스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웨이퍼 테스터 요렇게 딱 놓고 보시면은 웨이퍼 품질 테스터를 만드는 곳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웨이퍼 테스터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프로브 장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로브 장비로 오른 애 중에 대표적인 애가 지금 그 테크윙 이걸로 겁나 올랐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웨이퍼가 동그란데 그 웨이퍼, 이 동그랗게 생긴 웨이퍼를 여기다가 반도체가 그 패터닝 해가지고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을 찍찍찍찍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웨이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럼 반도체는 어디 있냐 그러면 가운데만 반도체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가운데만.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여기 위에 요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난도질 돼가지고 이렇게 반도체가 나오면은 실제로 반도체로 쓸 수 있는 데는 여기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꼽아가지고 되냐 안 되냐, 어디가 불량이냐, 어디가 정상이냐, 그런 거 테스트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테스트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웨이퍼 테스트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 왜? HBM은 이 테스트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HBM을 8개씩 묶어가지고 또 메모리 8개씩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HBM이니까. 그래서 웨이퍼 단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YC라는 애가 올랐습니다. 꽤 올랐어요. 보시면은 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은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 시가총액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해. 이 테크윙이 많이 오른 게 프로브카드 때문이고, 얘도 이제 똑같이 프로브카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검사 장비 얘기가 나오고, 이게 HBM에 엮이는 게 맞으니까 HBM 때문에 메모리 검사 장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되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근데 너무 이게 또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기술력이나 혹은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는 그런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니까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는 해놓으셔야 된다. 그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Y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직접 투자고요. 이거는 쓰지 말자. 프로브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웨이퍼 테스터를 개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유사한 기업으로는 테크윙이 있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YC도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10%가 넘는 지분을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HBM 통과설이 나오면은, 삼성전자 HBM 그 콜테스트 통과설이 나오면은 조금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YC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보다는 DM보다는 여기는 YC는 HBM 이슈 재료를 좀 더 높이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YC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LOT 베큐um. 이거는 참 안 가. LOT 베큐um은 참 안 가. 한 번에 올랐다 지금 다 빠졌는데, 작년에 올랐던 거. 이게
이게 뭐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중국 태양광. 이걸로 지금 올라갔다가 다 빠졌는데, 요게 지금 그 삼성전자가 7.12%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도 꽤 많아요. 8%면 아마 자사주 공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있는데, 얘들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는 LOT 백큐은 이게 그 진공펌프 만든 애들이에요. 백큐펌프 만든 애들이고, 태양광 관련돼서 중국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펌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잘 가다가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얘들이 진공펌프 해가지고, 이 진공펌프가 어딨냐, 이게 건식 진공펌프인데 이 펌프를 태양광에다가 납품하다 보니까 그 납품 비율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진공펌프가 2022년도 기준으로 2,500억, 2023년도 기준으로 3,500억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게 올 초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400억이기 때문에 4개 분기 400억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지금 2,000억이 안 나온다라는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OT 백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조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져가지고 여기는 진공 펌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특히 이게 약간 반도체 플러스 태양광 이슈가 있고, 그 태양광도 이게 중국 태양광 이슈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소부장 이 투자를 한 곳이고 대주주의 목록에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이제 물음표이다 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OT 백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 보시면은 다 내려오긴 했는데, 실적이 지금 역성장한다라는 중국 그 태양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역성장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떠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국 태양광에 납품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중국 태양광 투자가 많이 되면은 실적이 늘어나는 게 호재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국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것도,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뭔가 접근하기에는 테마가 잡테마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게 LOT 백큐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종목에 있어서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얘가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막 빵빵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여전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2,500억, 2,6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대주주에 보시면은 여기 없는데 뉴파워 플라즈마에도 삼성전자가 25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네들이 지금 실적 매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선 조금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50원 고정 배당이다 라는 걸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반도체 방산 뭐 이런 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계속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오랫동안 그 여의도에 관심을 받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이제 RF 방산 클리닝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얘는 방산 쪽의 매출이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플러스 방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플러스 방산에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들이고,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방막이랑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제너레이터와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로 이게 지져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미세 공정에도 플라즈마가 많이 쓰인다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옛날부터 얘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제대로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금 뭐 거래량도 없고 이러니까 시장이 좀 잊혀져 있는데, 얘는 탄력성도 탄력성이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 거기에서는 조금 나중에 한 번쯤은 언급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좀 보셔야 되고, 요런 것들이 그 이슈가 저런 게 갑자기 뭐 있더라고 그런 거 살짝 있다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재무도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이 기업 이슈는 아니에요. 네, 저런데 이제 얽힌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미지가 뭐 그렇게 좋진 않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들의, 제가 생각했을 땐 얘는 나중에 한번 테마성으로 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메인 기업 뭐 솔브레인처럼 이렇게 꾸준한 이런 거보다는 테마성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툭 튀어오를 수 있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장기로 이게 단타용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도 존재한다 정도로.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애매해요. 이거는 HBM 엮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방산이라 엮기도 애매하고, 이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주주라는 점에서는 이게 이슈되면은 좀 세게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가 완전 개잡주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DNF.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DNF가 완전 죽었어요. M&A 되고 난 뒤에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차트가 일단 눌려 있거든요. 차트가 좀 바닥에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시가총액 2,000억 정도고요. 이게 지금 매출도 지금
조금 애매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뭐 DNF는 지금 재료가 일단 M&A 재료는 끝났어요. 끝난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DNF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솔브레인이 인수했죠. 솔브레인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용 여기도 이제 케미컬을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DNF를 솔브레인이 인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그래도 솔브레인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곳인데 뭐 하이케이 제품이라고 하는 요런 거 또 같이 만드는 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전구체 쪽으로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인데 그 얘네들이 이제 그 DNF 매각 떴을 때 솔브레인이 바로 인수를 하면서 솔브레인에 없는 제품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의 포트폴리오 강화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면은 또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DNF에도 지분 투자하고 솔브레인에도 지분 투자가 돼 있는데 큰 동생 작은 동생이 합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열사로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는 이게 또 그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이걸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는 곳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천억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무는 매우 단단한 기업이에요. 재무는 매우 튼튼하고 그리고는 이제 솔브레인의 또 자회사니까 배당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D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지금이야 거래가 없지만 그래도 관심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M&A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는 뭐 재미없다로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건 관련주로 또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이케이 뭐 이런 거 전구체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막 뉴스가 나오는데 빠져있을 때는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생산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매출이 좋아질 만한 소부장으로는 꼭 분류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거의 끝나갑니다.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두 가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SNS텍.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120주선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상황이라서 살짝 이게 지금 60월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냐 마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어찌 보면은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얘는 시가총액이 한 7천억이기 때문에 수음에 좀 넘어요. 수음에 좀 넘는 기업이다. 파운드리 관련돼서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지금 또 보시면은 얘가 파운드리 관련돼서 매출이 안 나오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블랭크 마스크 관련돼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저 부분에서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저 납품을 하면서 지금 그 매출로 이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구조를 짜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파운드리가 죽 쓰고 있어도 얘는 뭐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게 SNS텍 여기는 파운드리 관련주고 그 다음에는 블랭크 마스크 관련돼서 이게 실제로 매출이 나는 기업이다. 천억대의 매출이 나고 있는 그 부분은 좀 이게 실적이 늘어나는 관점에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연에 20%씩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체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랑 이슈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매출 이슈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이제 늘어날라나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구조 매우 탄탄하고 영업이익률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 양대산맥이죠. 파운드리 관련 양대산맥이고 얘는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와서 이제 좀 밀리나 싶은 가격대예요. 시가총액 7천억이고 여기는 오히려 그 매출이 좀 마이너스예요. SNS텍이랑 조금 반대입니다. 얘는 이익도 조금 안정성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SNS텍이랑 같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FST 같은 경우는 장비가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의 평가가 지금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은 나쁘진 않은데 보면 두 개 같이 가거든요. FST랑 SNS텍이랑 같이 가는 애들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EUV용 페리크를 이제 누가 개발해서 누가 납품하나 이 이슈로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일본에 밀리는 거 아니냐 요 이슈는 조금 있었다 정도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ST는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그냥 이거 바로 이게 보여드리면은 얘들이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얘는 펠리크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어찌 보면은 파운드리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얘는 또 반도체 장비도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깔끔한 주식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FST랑 SNS텍이랑 둘 중에 누가 깔끔하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SNS텍이 좀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약간 구분을 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있고, 어쨌든 FST 같은 경우에도 SNS 스택이랑 같은 이런 뭐 약간 파운드리 쪽에 이슈가 잡혀 있고, FST 얘도 파운드리 관련주. 그리고는 지금 이제 펠리클 매출과 그 다음에는 장비 매출 요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는 이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 라고 좀 체크를 하면서 요런 기업들은 관심 종목을 따로 하나 구성을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져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아마 여기서 또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 이게 1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정이 중요하다. 반도체 세정업체 전망은 어떨까라고 하시는데 세정액 쪽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솔케미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뭐 한솔케미칼 보고서 보시면은 이야기는 나오는데 한솔케미칼이가 지분은 없지 삼성이. 지분은 없어요. 지분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 한솔그룹 자체가 삼성이랑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진짜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 뭐 그런 건 없긴 한데 일단은 여기도 매출이나 이익 구속 보시면은 잘 나와요. 한솔케미칼이가 특히 여기는 삼성이랑 같이 연구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밀하게 반도체 쪽 화학이 32%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들어가는 또 그 케미칼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부분 납품하고 또 삼성 SDI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케미칼 사업부를 많이 매각을 했죠. 삼성정밀화학도 팔려서 지금 롯데정밀화학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토탈도 팔려가지고 하나토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케미칼 사업부나 아니면 이런 많은 케미칼 쪽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도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형제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요런 데 있다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한솔케미칼도 이게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한솔그룹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배구조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옛날부터 언급이 되던 게 대주주 이슈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던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는 필요합니다.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이거 뭐 고정 배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한솔제지그룹도 한번 소액주주들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솔제지 쪽도 대주주 지분이 좀 낮다 보니 이게 대주주가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지분 구성이나 경영을 할지는 조금 체크는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또 대주주가 뭐 본인 돈으로 주식 사주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분명히 사업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은 좋지만 그 부분에서 한솔케미칼이가 살짝 물음표는 있더라.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냐고요? 경영권 분쟁 쪽으로는 안 가요. 여기가. 알잖아요. 삼성 형제 기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 또 여기 또 삼성이랑 또 연구개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는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업사이드를 항상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백입주는 뚫어야 되고요. 요 차트상으로 요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여전히 10배를 적정가로 놓고 보시면은 1조 5천억 정도면 적정가긴 해요. 실적이 잘 나올 때 기준에서 이제 뭐 2조 5천억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솔케미칼이가 생각보다 분석해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요. 얘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막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은 약간 좀 비싸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쓴다든지 아니면 차트상으로 저항선을 뚫었으면은 가지하를 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때는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가지하 차트 기술적이 우선인데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놓고 봤을 때 쫙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한솔이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라는 게 물음표예요. 한솔케미칼은. 자, 그래서 오히려 티어 탑픽이라고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뭐 PCB를 말씀드리는 것도 투자하는 거 쓱 한번 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저도 이제 소부장 싹 봤는데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 대덕이랑 심택이 업사이드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면 차라리 동진세미캠 이 업사이드는 좀 많이 보이는 상황? 근데 동진세미캠은 IR이 없으니까 IR이 부족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게 갑자기 툭툭 튀어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동진이가 약간 물음표고요. 저는 솔브레인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브레인은 거기도 경영권 승계 이슈가 좀 있어요. 장남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매각을 하니 아니면은 뭐 손주한테 물려주니 아니면은 뭐 전문 경영인을 쓰니 아니면 둘째 아드님이 오니 뭐 이슈는 많은데 거기도 승계 이슈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제 좀 뭐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뭐 우왕좌왕 느낌이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조금 애매해요. 분명히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리노공업이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리노공업은 물려도 배당이 많은데
다른 애들은 승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배당도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막말로 배당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나아. 솔브레인 둘째 아드님 계십니다. 둘째 아드님이 따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따님도 계시는데 따님도 사업하고 계세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분석하고 보시다 보면은 투자가 소부장에서도 이게 막 애매해지지. 그래서 찾다 보면은 원익 QNC나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원익 IPS를 말씀드리는 게 거의 승계 이슈는 없거든.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투자할 때 오히려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소부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부장들이 오히려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주주가 그러니까 오너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면 승계 이슈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지금 특히 이게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저런 기업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게 이게 또 많아요. 차라리 원익그룹은 원익이라는 지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위에 원익이 있어요. 원익홀딩스 위에. 그러니까 이게 가족법인이고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승계 이슈에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원익은.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그쪽도 이제 뭐 경영권 승계 때문에 뭐 유상증자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개박살이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분명히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소부장들이 등락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좋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뭐 여러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서 경영권 승계 이슈가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의 그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 이렇게 상장돼 있는 회사들 뭐 20년 전 30년 전 뭐 이렇게 3, 40년 전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한다라고 선언했을 때가 90년대잖아요. 한 30년 정도 업계가 다 젖어오고 30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는데 30년이라 그러면은 30대 40대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몇 세예요? 60대 70대거든. 그러니까 창업주 분들이 다들 60대 70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반도체보다는 한 1, 20년 먼저 했기 때문에 승계될 때 많이 되고 이게 승계 이슈는 좀 없어요. 자동차 뭐 이게 타이어 업계들 보시면은 이미 승계되고 승계 이후에 싸움 중이잖아. 뭐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다들 보시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영권 승계가 한참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승계 이슈가 다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살짝은 지금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물음표인 거는 사실이다. 이게 참 우리나라 투자에 한국 시장이니까 한국 시장에 맞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요런 거는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또 소부장들의 대표님들, 창업주님들 이제 회장님들 연세가 하필이면 지금이 세대 교체 시즌이다. 이거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건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소부장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 요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애들은 일단 종목만 먼저 쭉 한번 읊어볼게요. 뭐 텍사스 오스틴 연관된 기업들이랑 그 다음에는 또 그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주요 기업들을 한번 쭉 또 2탄으로 한번 훑어볼 예정인데 일단 먼저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뭐 내일이나 이렇게 뭐 공부 또 따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릴 게 그 ENF 테크놀로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코미코 그 다음에 한양ENG 그리고는 사이맥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네페스 아크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참 그쵸. 대덕전자 심태기 그 다음에 TSE STI 유니셈 그 다음 테크윙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 그 다음에는 그 리노공업,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탑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원익 QNC랑 원익 머티리얼즈도 넣어야지. 원익 QNC,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PSK도 있다. PSK, 그 다음에는 PSK. 홀딩스는 이미 뭐 HBM 갔으니까 빼고, PSK. 그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종목들이 많아요. 솔직히 어버브 반도체도 요런 기업들이고, 해성DS 그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이슈가 돼가지고 해성DS는 조금 물음표긴 해요. 조금 물음표. 엑시코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해서. 고용도 봐야겠다. 맞다. 고용도 있다. 고용도 봐야 되고 SFA 맞다. 그러니까 볼 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고 계속 나오잖아.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애들 진짜 많아요. 월덱스도 봐야 되고 진짜 많아요. 하나머티리얼즈, GST, 가스통은 봐야 되나? HPSP도 근데 HBM으로 이미 오른 애들은 좀 많이 뺐어요. 가스통도 뺀 이유가 이미 좀 올라서 뺀 거거든요. 이미 오른 애들은 조금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들 한미반도체는 지금 언급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오른 애들은 좀 빼려고 하나머티리얼즈랑 하나마이크론도 좀 빼긴 빼야 돼. 왜냐면 지금은 상반기에 반응 없었던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두산테스나
두산 테스나 봐야지. ISC도 SK 쪽이죠. 그거는 SK 쪽이라서 그건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정도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 정도고 보고서 나온 거 좀 찾아보고 그러고 이제 가져온 건데 제 생각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중에서 탑픽은 결국은 솔브레인이랑 동진이다.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탑픽은 원익 IPS, 솔브레인, 그 다음에는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는 그 SNS텍 이쪽이 탑픽이지 않나. 그리고는 거래량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DNF랑 그 다음에는 FST랑 YC까지는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KC텍은 솔직히 장비주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부담스러워서 KC텍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탑픽 순서대로 좀 바꿔볼까? 탑픽 순서대로 보면은 솔브레인, 제가 생각하는 탑픽 원익 IPS, 그 다음에는 순서 SNS텍, 동진이가 솔직히 원익보다 위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DNF, 그 다음에는 그 FST, 그 다음에는 YC. 요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했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해서 투자를 할 만한 애지 않나. 요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맨날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도 오랫동안 지분 투자를 했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요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원익홀딩스랑 솔브레인 홀딩스는 완전 저거는 뭐 투자할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 그리고는 에로티 베큐움이랑 이게 얘들은 좀 애매하고 사피에는 신규 상장이라 또 애매하고 엑살테마주니까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지분 투자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삼성이 뭐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은 맞지만 스토리도 있더라. 요렇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탄은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여기 좀 잘라놓고요. 소부장 1탄